외교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전략적 경쟁법 2021을 8일 현지 시각 공개했다. 동맹 파트너와 연합의 군사 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옥죄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해 장기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지만 공화당과도 완벽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 대중정책의 기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한국이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크리티컬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일본과 호주가 여러 실질적 협력 사업의 파트너로 명시된 반면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방어 대상이란 것 외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미 의회는 이 법안에서 중국의 강압에 맞서기 위한 동맹 파트너의 군사적 역량 강화를 중시했다.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중국의 군사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더 촘촘한 수출 통제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한 감시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조했다. 일본의 장거리 정밀화력, 방공과 미사일 방어 역량, 해안안보, 정보화 감시, 정찰 능력 개발을 미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중국을 더 잘 감시하고 필요시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할 수도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안보 신기술 획득을 위한 양국 민간 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미일 국가안보혁신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사국 연합체인 쿼드 국가 간에 더 많은 군사 대화, 합동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미국의 조약 동맹이면서 쿼드 일원이기도 한 일본과 호주의 역할은 자연히 더 강조됐다. 미국, 일본, 호주 간에 체결된 3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호주의 군사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반면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법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법안 전체에서 일본이 31번, 호주가 15번 거론된 반면 한국은 8번에 그쳤다. 미 의회는 군사적 역량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프라 투자도 중시했다. 반도체 5세대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생명공학, 광케이블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뭉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연대를 형성하려는 미국의 노력 속에도 한국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 법안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대중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중국의 디지털 독재에 맞서기 위해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 무역 동맹의 형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무역 합의를 위한 양자 다자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협상 대상자로는 유럽연합,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아이즈만 명시했다. 적절한 다른 나라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한국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반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을 준비하던 지난 2월 본지 인터뷰에서 왜 디지털 무역 합의의 협상 대상자로 한국은 고려하지 않나 란 질문에 5G 문제에서 미국과 입장이 같은 나라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이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란 얘기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영향력 확대 정책인 1대1로에 맞서기 위해 통합해 나가야 할 동맹들의 이니셔티브를 거론하는 대목에서도 한국은 등장하지 않았다. 미국, 일본, 호주의 인프라 협력체인 블루닷 네트워크, 유럽연합과 일본의 인프라 협력 사업 등은 언급됐지만 한국은 이런 사업들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북한 문제에 있어 미 상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시브라이디어와 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이행에 대한 조항이 법안 속에 따로 마련됐다. 또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의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 정부의 정책이라고 명시하며 이런 제재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취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행정부가 대북 협상을 하든 최종 목표는 CVID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이 법안에서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동맹과의 협력 과제로
미사일 방어와 인권이 포함된 것도 문재인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의식한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이 들어오기를 희망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회피해왔다. 또 미국이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와 홍콩의 민주화 탄압 등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고 일본, 유럽연합 등이 보조를 맞춰온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의 제기한 적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이 확고해 한국이 계속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미 대중국 견제법 살펴보니 중립외교로 소외되는 한국. 미 의회가 최근 중국 견제법안인 전략적 경쟁법 2021분 초안을 공개했다. 동맹외교 강화 부분에 다른 나라와 함께 한국이 언급됐을 뿐 한국이란 단어가 잘 보이지 않는다. 당장 미중 사이 한국의 줄타기 외교로 미국에 대해 아시아 전략에서 소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로버트 메넨데즈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민주당은 지난 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에 집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과 함께 이 법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국제 권력을 동원해 모든 방면에 걸쳐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예산 지출, 군사력 집중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부터 4년간 해당 지역의 외교 군사 지원에 6억 5,500만 달러, 약 7,300억 원, 해상안보 지원에 4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 문제, 홍콩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 등에 대한 언급과 지원 방안까지 정리돼 있다. 한국과 관련해선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비중이 적었고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는 언급이 눈에 띄었다. 최근의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한국은 기술 동맹과 정보 공유 대상까지 제외됐고 미국은 해당 법안에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반중국 협의체 쿼드 부분을 유독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미중 패권 갈등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 한국의 역할 축소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 공조를 긴밀히 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인권 등 가치 문제뿐 아니라 반도체 등 기술 안보에 대해서도 미중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 속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다. 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 구도로 인해 사드, T-72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한편을 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한미일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의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한국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본격적인 줄타기 외교에 나섰다. 정부가 의도하진 않은 일정이라지만 공교롭게도 이 같은 상황은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모습으로 비쳤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게 되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과 줄타기 외교가 미국의 자칫 미국의 대중 전략에서 이탈할 것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최근에 한국의 줄타기 외교에 미국은 한국의 이탈에 대해 우려를 할 것이라면서도